안녕하세요, 김 사장입니다. 지금 저희 말랑이가 촬영하는데 자꾸 놀아달라 그래가지고 좀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동안 제 채널에서 한 번씩 등장하셨던 박 사장님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희 박 사장님이 저희 퍼스트 클래스 6기 출신이시고요. 지금은 퍼스트 클래스 강사로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 치킨 먹방 할 때 등장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입니다. 저는 취업 포기하고 이것저것 이제 구매 대행으로 팔고 있는 박 사장입니다. 지금 취업 포기하고 이 사업 시작하신 지 1년 정도 되셨죠, 그렇죠? 그쵸, 이제 1년 넘었고 이제 딱 2년 차가 됐죠. 취업 포기하고 곧바로 사업 시작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특별히 취업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호주로 살짝 도피성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조금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 오게 됐어요. 하필 많은 나라 중에 왜 호주를 선택하셨어요? 영어권 국가기도 하고 비자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어볼 수도 있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현혹돼가지고 이제 바로 가버렸죠. 돈은 조금 모아왔는데 영어는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돌아오니까 나이는 거의 30이 다 돼가고 대학 졸업도 못했고 준비한 스펙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은 벌어야겠으니까 마땅히 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취직하자니 월급은 뭐 200 얼마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긴 하셨어요? 토익 공부를 했습니다. 2달 했거든요.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호주에 2년 반 있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건 안 돼요. 공부가 좀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전 저라고 생각하고 그쪽에는 좀 재능이 없다. 그냥 깔끔하게 토익 학원비, 토익 교재비 날리고 바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면은 사업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기술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가 없으니까 어디 가도 열정페이를 많이 강요하기도 하고 그 수습 기간 동안 혹은 이제 뭐 말이 좋아서 이렇게 취직하는 거지 사실 1년, 2년, 3년 동안은 약간 허드렛 일? 그 밑에서 서포트 하면서 좀 적은 급여로 일을 오래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거를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보셨어요? 네, 한 군데 갔었는데 차량 외장 관리, 랩핑, 뭐 PPF 그런 샵이었는데 중요한 기술 같은 거 시공할 때는 이제 안 보여주고 뒤돌아서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그날 업무 끝날 때까지 모두가 암묵적으로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열정을 강요하고 제가 시간을 갈아 넣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보장돼 있지도 않고 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정치도질도 좀 하고 그게 저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 내 사업을 해보자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에 진짜 하나도 배운 게 없었네? 조금 배웠어요. 그러면 제 차도 그런 데는 제대로 알려주면은 1년, 2년이면 다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천천히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제 생각에. 모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게 싫었죠. 그럼 호주 계실 때는 꽤 오래 계셨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또 우리가 여기서 호주 생활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쵸. 호주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힘든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기억이라는 게 과거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미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도 미화되지 못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받고 약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순간들은 미화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많았겠지만 한두 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냥 마트 가는데 그 외국인 호주 애들이 저 멀리서 막 놀리면서 약간 욕을 하면서 웃으면서 이상한 제스처를 취하길래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저도 영어로 욕을 했죠. 순간 욱해서. 그랬더니 걔들이 2명에서 그냥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막 하면서 제 차에 침을 뱉고 너 따라오라고 막 위협을 막 엄청 하는 거예요. 뒤에서 싸우자 이런 식으로. 그때 매장 직원분이 안 말리던가요? 그때가 마트 앞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와 진짜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옆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걔들이 그냥 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3보 이상 걸어 다니진 않아요. 무조건 이동은 차로 하고 주차는 최대한 어느 건물에 가깝게 된 다음에 최소한 반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죠. 그런 인종차별 당하면서 그 일을 할 때도 실제 많이 당하셨나요? 일을 할 때는 물리적으로 하진 않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언어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비꼬는 거죠. 계속 놀리고 힘든 일 같은 거 좀 더 이제 미루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게 차별 당하는 건가? 라고 인지를 못 하겠다가 다음날 되거나 몇 시간 뒤에 아 쟤들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저랬구나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그 다른 인종 분들도 많이 오셨을 거잖아요. 엄청 많죠. 그럼 다른 우리는 분들은 안 당했네요, 그런 인종차별을? 영어를 못하면 못할수록 많이 당합니다. 그 영어 못한 건 본인 잘못이네. 그렇긴 하죠. 근데 어느 정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하도 차별 나가다 보니까 내 욕하는 것만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몇 번 싸운 적도 있어요. 근데 싸워봤자 손해인 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잠시 일하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 편을 이왕이면 많이 들어주는 편이죠. 어디든. 그러면 일 자체는 뭐 할만 하셨어요? 저는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제가 어디 특출난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몸을 쓰는 일을 주로 했어요. 농장에서 블루베리, 뭐 라즈베리 뭐 이런 걸 따는 일도 많이 했었고 공장에서는 이제 연어 공장 했었는데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 일했어요. 그래서 좀 힘들긴 힘들었죠. 둘 중에 비교하자면 뭐가 더 힘들었나요? 농장이 전 더 힘들었어요. 그 농장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강력하게 비추천 드린다는 유경험자의 얘기를 잘 들으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주로 5월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면은 제가 한 2년 반 동안 살았으니까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연락 주시면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호주 월 잠깐 뭐 경험해볼 겸 돈 조금 모으러 가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추천을 드리는 편인가요? 한 1년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돈 욕심 없고 그냥 시골 생활 한 3개월 해보고 도시 가서 적당히 벌면서 일주일에 한 20시간만 일하고 놀면서 오면은 딱 좋아요. 돈 모을 생각 없으면은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해도 충분하거든요. 20시간이라면 얼마 정도? 20시간 일해도 한 150만 원 될 거예요. 100에서 150?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호주에 계시면서 뭐 특별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로드트립을 한번 했었고 제가 살던 섬도 안 맞게 돌고 있었는데 그래도 기억 남는 건 자연 경관이죠. 밤마다 보이는 은하수, 별들. 한국에서는 진짜 제가 어릴 때 산 같은 데 가면 보이던 것들이 거기서 매일 보였어요. 날 좋으면은 이제 은하수부터 해가지고 다 보이죠. 그런 거는 진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럼 호주 계실 때 여행은 그래도 뭐 다닐 만큼 다녔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많이는 못 다녔는데 한 번 갈 때 여행을 일주일씩 가버리고 2주씩 가고 해버리니까 괜찮았죠. 저도 호주 되게 가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 가봐가지고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 골드코스트도 혹시 가보셨나요? 아 물론이죠. 여러 번 갔죠. 골드코스트는. 거기는 뭐 볼만한 게 실제로 많이 있나요? 거기는 파도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골드코스트라고 해양 액티비티가 많이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도 관광지예요. 호주에서는 한 3번째 갈 때부터 볼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해안선이 정말 길어요. 해안선이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눈에서 안 보이는 데까지가 해안선이에요. 바다가 끊임없이 이제 펼쳐져 있고 파도가 엄청 큰 파도들이 들어와서 서핑이 유명하죠. 엄청. 제가 거기 서핑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한국에서 시도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파도가 2m예요, 2m. 제가 못 모르고 제가 수영을 할 줄 알거든요. 네. 바다 이렇게 나갔다가 엎어졌어요. 근데 그 파도가 이렇게 돌잖아요. 네. 한 번 빨려 들어가면 한 10초 동안 물에서 안 나옵니다, 몸이. 밑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실종된 사람도 많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때 생명 위협을 한 2번 느끼고 이제 안 했죠. 그거 아무도 안 찾아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서핑을 직접 배우셨어요? 그래서 속성어로 배웠죠, 하루. 속성으로? 속성어로 하루 배우고 그 파도를 타러 하루 배우고 갔다고? 파도 타고 나갔다가 죽을 뻔한 거죠, 이제. 그거는 본인이 제정신이 아니네. 한국처럼 사람이 많으면 좀 안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진짜 친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면 진짜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가드가 아예 없나요? 가드가 있어요. 근데 그 특정 스팟에만 있어요. 다 넓으니까 스케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마다 한 번씩 그 비행기가 지나가요. 이렇게 그 가드 비행기. 근데 30분 안에 죽은 것 같은데 빠지고. 어쨌든 살아 돌아오신 거를 살아 돌아오신 네,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뭐 어쩌다 보니까 호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궁금했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호주 5월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을 갖고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뭐 취업 포기하고 구매대행 사업으로 돈을 잘 벌고 계신데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 있잖아요. 실제로 뭐 매출이고 나발이고 실제로 얼마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첫째 자릿수 정도까지만. 첫째 5?
넘죠 당연히. 아, 5는 넘고. 그렇죠. 6도 넘죠. 6도 넘고. 아, 그러면은 반대로 할게요. 1000? 아, 그거보다 약간 살짝 언더.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한테 급여 받는 게 아니니까 매달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고 있다. 아, 그러면 엄청나네요. 대기업도 저리 가라 수준인 것 같은데.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네이버 쳐보니까 웬만한 대기업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쵸. 대기업 뭐 진짜 10년, 15년 다닌 분들이 보너스 받고 해서 연봉 1억 나오는데 1억 받으면 세금 다 떼고 한 6,700 정도 실제 수령하잖아요. 그러고 생각하면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또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인간관계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계산을 별로 안 하게 됐어요. 원래 제가 돈을 많이 안 쓰는 편이기도 했지만 축의금, 경조사, 어떤 축하할 일 이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돈이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 일반 직장인이라면. 근데 지금은 축하할 일 있으면은 그냥 제가 축하하고 싶은 만큼 주고 뭔 일 있으면은 흔쾌히 가서 기분 좋으면 내가 한번 살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박사님한테 거하게 한번 얻어 먹었는데 역시 공짜밥이 최고입니다. 그 쓰면서도 기분이 좋으니까 막 쓰면서 부담스럽지가 않고. 네, 맞아요. 저도 직장 다니고 돈 없고 할 때는 친구들하고 잘 안 만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만나는 순간 뭐 너 내 것까지 사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도 잘 안 만나게 됐었는데 사업하고 나서는 사실 누가 와도 뭐 커피 한 잔이라도 그냥 당연하게 살 수 있고 특히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이거나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은 뭐 제가 뭔가 사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약간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제일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어차피 근데 과소비를 하는 타입도 아니잖아요. 카드 값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카드값 결제 비용 말고는 딱히 없고. 그렇죠. 운동 나가는 비용 말고는 운동하고 뭐 신발 뭐 이런 거 말고는. 아, 취미 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도 사실 돈 없으면은 그냥 한 달에 3만 원 하는 헬스장밖에는 생각을 못 하게 되잖아요. 지금 제가 다니는 운동도 크로스핏이라는 건데 막 저렴하진 않아요, 사실. 그런 것도 이제 일시불로 그냥 끊고 다니는 거죠. 자, 지금 1년 차 이제 되셨는데 구매 대행 사업으로 상품 소싱은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유럽 위주로 배우셨으니까 처음엔 유럽 위주로 하셨을 테고 지금은 어느 국가를 소싱하고 계세요? 국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죠, 저한테는. 오, 멋있다. 세계 속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배운 대로 했죠. 작년 이맘때쯤에 사장님한테 배웠으니까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 쉽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지. 기본적으로 구매 대행, 더 나아가서 뭐 장사, 물건을 판매한다는 그런 로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은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아니면 저렴하게 더 사서 합리적인 금액에 팔면은 이게 그냥 구매 대행이잖아요. 그것만 지키면서 이제 소싱을 하러 다니면 국가가 필요가 없죠. 진짜 뭐 이상한 아프리카, 뭐 인도 이런 데서는 뭐 안 하죠, 당연히. 뭐 살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뭐 광물 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그냥 국가를 가린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무궁무진하겠네요. 그렇죠? 소싱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얼마 전에 저희가 계속 공개를 조금씩 하고 있지만 이제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활용해서 소싱을 하고 있으니까 더 여러 국가의 상품들을 무한대로 이제 소싱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되신 거죠. 네, 여러분들 이거 잘 명심하셔야 돼요. 특정 국가만 하면은 한계가 금방 옵니다. 1대1 코칭을 제가 계속 지금 저희 사장님들 해드리고 있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매출을 어느 정도 이상 못 가는 이유가 특정 국가에만 머물러서 그렇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국가 확장하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굳이 그렇게 막 빨리 확장을 안 했어도 괜찮은데 이게 온라인 사업 자체가 매년 그리고 뭐 분기별로 계속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특정 국가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편 아니지만 그 맵에 몬스터가 나와서 몬스터를 죽이면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맵에 100명이 있어. 그러면 제가 먹을 수 있는 돈은 작겠죠. 근데 그걸 벗어나서 다른 맵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런 알려지지 않은 맵으로 가도 되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맵에 가도 되고 아니면 잠시 인기 있었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인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난 다시 가서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안 그래도 지금 그 RPG를 예시로 말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RPG 할 때 구석구석 다 뒤지는 편이거든요. 맵이 있으면은 그 꺼멓게 가려져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못 찾는 성격이에요. 약간 좀 정신병일 수도 있는데 그 맵을 다 열어야 돼요. 그 안개로 가려져 있는 맵을 다 열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 대행 할 때 진짜 구석구석 다 뒤지면서 소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국가는 이제 확장을 계속 하고 계실 텐데 국가만 확장을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를 확장하면서 또 소싱을 잘 해야지 그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상품들을 발굴할 수 있잖아요. 특색이 조금씩은 다르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항상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배우려면은 저희 오프라인 강의 오시면 노하우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강의 홍보 이전에 팁 조금 또 알려드려야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알려드리거나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풀려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거 하나를 배우면 그것만 해요. 좀 응용을 하거나 좀 변형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습관을 고치고 스스로 조금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정보 같은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본질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은 제가 올린 그 소싱 영상들 좀 참고하시면 감이 오실 건데 A라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것만 해서는 지금 안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라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A-1, A-2 이렇게 확장하는 노하우는 사장님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시를 하나 드리면 뭐 브랜드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브랜드의 상품만 딱 보고 끝날 게 아니고 그 브랜드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이 쭉쭉쭉 나오면 그 상품들과 연관된 또 다른 카테고리의 상품들 또는 해당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브랜드 상품들로 계속 확장을 해야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을 소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머리를 계속 써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1년 동안 사업하면서 돈 많이 모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 뭐 차곡차곡 저축하고 계세요? 저축은 안 하고 투자를 코인? 코인은 아니고 주식? 삼전? 주식도 조금 사긴 하는데 그래도 목돈이 생겼을 때는 부동산 같은데 투자를 해야지 1순위로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이제 계약을 하고 왔죠. 입주는 좀 남았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서울 아니죠. 아파트인가요? 아파트 역세권. 역세권? 역 3개가 들어온 역세권이에요. 신축인가요? 신축이죠. 짓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현장에 제가 사실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쵸. 저희 같이 이렇게 정보도 공유해 주시고 고민도 같이 하고 해서 저도 고민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입금하는 그 순간도 제가 같이 있었던. 맞아요. 요새 유튜브 보면은 실제로 사업으로 번 돈도 아닌데 2, 3년 전에 청약한 걸 가지고 사업한 돈으로 막 집을 샀다 뭐 이런 구라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희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구라는 칠 생각도 없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왜냐면 구매 대행 사업으로 집 샀다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막 계약금을 건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돼요. 더 모아야 돼요, 지금. 한참 모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저희가 계속 망하지 않고 버텨서 실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온라인 사업으로 저희처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면서 집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계속 정보 공유해드리고 또 강의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또 강의로 계속 알려드리면서 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 사장님 모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 본인과 비슷한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이 취업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뉴스 보면은 막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이 50만 명 있다 막 이런 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통계치로 잡힌 사람들이고 실제로 뭐 나이가 30대 중반이거나 뭐 더 조금 어린 분들 같은 경우는 통계도 안 잡혀서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비슷한 나이에 있는 입장에서 뭔가 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진지하게 제 동년배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들 힘들게 대학도 나오고 뭐 안 나왔을 수 있겠지만 취업 준비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포기를 하든 안 돼서 포기를 하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제 친구들이고 한데 저도 취업을 포기했잖아요. 제가 포기한 이유는 뭐 고졸로서 어딜 취직해도 얼마 못 벌 게 뻔하니까 너무 인생이 뻔하게 흘러가는 게 보이니까 취업 포기한 거잖아요.
그냥 지금 취업을 포기를 한 많은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취업 안 해. 그냥 적당히 알바는 하면서 적당히 생활비 벌면서 그냥 자급자족 할래. 욜로 하면서 할래 하시는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건데 감히. 뭐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욕심이 조금 있고 내가 한번 제대로 뭘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이런 구매대행 같은 사업도 도전해보는 게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구매대행을 하니까 지가 하는 거니까는 추천하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걸로 평생 할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다가 다른 사람 넘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리스크가 많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돈을 받든 대출을 하든 사업을 하면은 그 빚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조그만한 카페 하나 차려도 1억씩 드는데 그건 누가 1억은 줘요? 그게 안 됐을 때 그거는 오롯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잖아요. 근데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 돼도 뭐 버린 건 시간이지 그 리스크가 돈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도해보는 거는 미취아 본전이잖아요. 혹시 누가 알아요? 했는데 의외로 잘 맞네. 저도 해봤는데 잘 맞고 제가 좀 잘 적응한 게 운이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취업 포기하신 분들 월급 뭐 200 언저리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되는데 뭔가 미래가 안 보인다. 여기서 내가 커리어를 쌓거나 열심히 해도 좀 앞이 잘 안 보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게 잃을 게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잃을 거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한 거거든요. 용기와 희망을 제 동년배 분들에게 주고 싶네요. 네, 어쨌든 뭐 그 구매대행 외에도 온라인 사업 잘 찾으면 많거든요. 그래서 짱 박혀서 인생을 허비하기보다는 내가 뭐 사람 상대하는 것도 싫고 뭐 회사에서 정치질 하는 것도 싫고 뭐 이런 게 다 싫다 하셔서 그냥 집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온라인으로 뭘 하든 뭐 사람 상대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CS나 이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요새 채팅으로 다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사람들하고 통화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회사를 안 가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그냥 내 스펙이 딸려서 안 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다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법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쓴소리도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 말랑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얘기 마무리하고요. 또 저희 박 사장님은 중간중간에 라이브에서 뵐 예정이니까 앞으로 라이브에서 뵈면은 안척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말랑이도 안녕.